의사일정 제4항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민병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의원 동료 여러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 앞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표 발의한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의 연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1년 코로나가 이제 잡혀나갈 즈음에 코로나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통화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코로나만 종료되면 민생의 문제가 풀릴 줄 알았는데 고금리 때문에 민생의 문제가 오히려 더 꼬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2년 겨울이 오면, 추운 겨울이 오면 이자 때문에 곡소리가 날 거다. 우리는 잠을 자지만 이자는 잠을 자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금리를 타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돈은 은행에 모이고 있었고 금리 때문에 민생의 고통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것이고 바로 금리가 민생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 KB, 신한, 하나, 우리 그리고 농협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이자 이익을 먼저 보면 21년에 29.8조였습니다. 22년에 36.3조였습니다. 23년에 38.4조였습니다. 작년에 39조에 달합니다. 은행권의 이자 수익은 계속 사상 최대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고통은 국민이 감당하고 그 과실은 독점적 구조의 은행이 따먹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금리가 높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은행의 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출 금리 산정 방식은 먼저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는 은행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상금리가 있고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가상금리가 핵심입니다. 은행이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이 가상금리 속에 업무 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목표 이익률이 있습니다.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법적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법적 비용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 법적 비용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금보험료입니다. 예금보험료는 은행이 망가졌을 때 지금은 5천만 원까지 해서 1억으로 이번에 바뀌었죠. 1억까지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예금자를 위해서 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험료를 왜 대출자가 내야 됩니까? 대출자의 이자 가상금리 속에 있습니까? 지급준비금리입니다. 지급준비금이 무엇입니까? 은행은 100만 원을 예금을 받으면 8만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보관하고 92만 원을 신용을 창출합니다. 그 지급준비금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찾으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왜 예금자들이 안 내고 대출자들의 대출 이익 속에 있습니까? 잠깐만요. 네. 저 나가시는데 잠깐만 계시죠? 제가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나가시네요.
멀리서 오셨는데. 네. 이성건 의원실에 소개로 오셨는데 일부러 나가신 것 같고, 일본 게이오 대학교 한반도 연구센터에서 여러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이성건 의원실에서 소개해서 오신 일본 게이오 대학교 한반도 연구센터에서 여러분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네, 금리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리는 기준금리, 가상금리가 있는데 가상금리가 은행에서 결정한 것이고 가상금리 속에 원가가 있고 목표 이익률이 있고 비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법적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더라. 이것은 대출자에게 물리면 안 되는 것들인데 대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있더라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출자들에게 물리면 안 됩니다. 지급준비금도 예금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대출자들의 가상금리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세도 원래는 0.5%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1,000원을 벌면 5원을 교육세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1,005원을 미리 걷습니다. 그러면 교육세를 은행이 자기의 수익에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은 대출자들에게서 내는 겁니까? 대출자들에게 받아서 그냥 내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 출연금입니다. 법정 출연금은 우리 중소기업이 신용이 대출이 없어서 신용도 부족하고 그럴 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료를 끊고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대출 차주는 대출 이자를 내고 보증료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은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대출 차주가 갚지 못하면 보증회사로부터 대입변제를 받습니다. 이 보증기금이 출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이 출연료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출연료를 은행이 내면 되는데 은행이 내지 않고 이 출연료를 대출자가 다 내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도 받고 그리고 이자를 내지 못하면 대입변제를 받고 그 기금을 마련하는 것들도 대출자들에게 받아서 내고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인 그 꼴이기 때문에 이 법정 출연금에 대해서는 은행이 절반 내고 대출자가 절반 내고 이렇게 2분의 1씩 내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은 본래 은행의 영업과 예금보호를 위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직접적 관계가 없는 대출 차주에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우리도 모르게 내왔던 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비자는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비자는 과연 왕입니까? 우리가 은행에 가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가격이 왜 이렇게 설정됐는지에 대해서 물을 수 있습니까? 은행에 가면 그냥 받아 안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전과 같이 대출 이자 속에 그러한 부당한 가상금리가 들어가는 걸 보면은 우리는 금융소비자는 보호 아닙니까? 그래서 금융소비자를 위한 보호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것들 중에서 부당한 금리를 줄이는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은 사상 최대의 수익률이 나도 가상금리는 왜 소비자의 몫이어야 됩니까?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서 23년에 은행연합회는 모범 규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범 규준은 은행권의 자율 규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부 항공판 제한하는 데 그쳐 있습니다.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만 빼놓고 다른 두 가지는 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도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고 미래의 것들만 적용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담보대출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몇 년짜리 것에 대해서 22년 12월 달에 한 것은 10년 동안 내야 되는 그런 부당함이 있는 겁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은행은 보증부 대출과
무관한 물적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각종 법정 출연금과 가산금리에 포함시키는 등 수익자 부담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 금리를 산정함에 있어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법정 출연금 등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금융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 그리고 수익자 부담 원칙의 균형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30조 3항을 신설해서 30조의 3을 신설해서 대출금리 산정 시 반영이 제한되는 비용 항목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제재가 가능하도록 정비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정당한 이윤을 부정하려는 법안이 아닙니다. 근거 없이 금리에 얹어서 국민께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법안입니다. 은행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부당한 가산금리를 대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은행의 자율이 아닙니다. 금융소비자가 더 이상 은행에 복이 되지 않도록 이제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할 때입니다. 은행에 그리고 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빼면 다른 곳으로 풍선처럼 넣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서 영업 기밀에 해당되지 않은 것들은 공시하게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선배 의원 동료 여러분, 은행과 관련해서 22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왔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빚이 있는 모든 국민들은 혜택받을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법률입니다. 부디 헤아려 주셔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의 3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강준현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할 겁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입니다. 먼저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수정안의 수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은행이 부담해야 할 지급준비금, 예금, 보험료 등 법정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려는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제 변화와 제재 방식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산금리 산입금지 항목에 교육세 인상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내년부터 금융보험업에 교육세율이 인상되는데 은행이 이를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입니다. 둘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행정제재로 전환하였습니다. 동시에 은행이 제2회 이상 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이를 내부 통제 기준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수정안은 국민의 금리 부담을 줄이고 우리 금융 시스템이 지녀야 할 책임과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부디 본 수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강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원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 2 제1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